안녕하십니까. 가자학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 또 이제 다이어트 관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옷 매무새라든가 체형, 아니면 이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외적인 요인들도 되게 크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건강 목적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병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살 빼라고. 그 이유가 대부분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소리 같이 듣게 되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살 좀 빼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에 오시면 똑같습니다, 체중이. 그래서 약만 또 드리고, 아니면 조절이 안 되거나 조금 더 이제 심한 경우는 혈액 검사상 그러면 약 용량을 올리거나 좀 다른 약으로 대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신경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또 바쁘고 다이어트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무서운 얘기로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암 발생 관련입니다. 뚱뚱하면 슬프게도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관련 논문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좀 사실들을 조금 아시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살을 잘 열심히 빼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이어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필수가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미용적으로 외적인 외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굉장히 그 치명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 병이 생기면 합병증이 더 무섭겠죠. 심내혈관 질환, 우리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무서운 것들이 암입니다. 근데 암은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뚱뚱한 것도 굉장한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이런 오비시티, 비만이 캔서를 이끄는지 얘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살이 찌면 팻셀이라고 하는 아디포사이트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에스트로겐, 폐경 후에도 에스트로겐이 지방세포로 인해서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여성암 쪽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마크로파지라는 그런 이제 염증 물질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마크로파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학적 분비물이 나와서 캔서셀,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그런 돌연변이 세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들이 분비가 과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상적이지가 않고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뚱뚱한 사람이 정상 체중에 비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뚱뚱한 걸로 인해서 왜 암이 더 생길 수 있는가? 결론은 아까 지방세포에서 이러한 에스트로겐 호르몬,
그다음에 염증 물질, 그다음에 인슐린이라든가 성장 인자들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암 환자랑 뚱뚱한 사람과 연관관계를 한번 본 논문들, 대표적인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그런 값인데 그때의 암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봤습니다. 논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만 쪽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이 오비시티 논문을 채택을 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최근 논문이죠.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 18세에서 7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7,079명 정도의 암 환자와 정상인 2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 비만율과 연관성을 따져보았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쭉 밑으로 내리면은 총 우리가 이제 14가지에 대한 암 종류, 특히 신장암, 자궁암, 갑상선암에 대해서 특히 관련도가 높았다고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유방암과 전립선암도 이런 BMI, 체질량 지수와 비례관계를 보이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죠. 밑에 X축이 이제 체질량 지수 BMI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장암, 자궁암, 갑상선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방암, 이제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암이 되겠죠. 이 비례관계 보이면 이제 암 유발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BMI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23부터 비만 아시아인들은 그렇죠. 보통 25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쭉 증가하는 암 위험률이 발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궁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갑상선암은 아주 리니어하게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올라가다가 한 30이 넘어가면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죠. 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관련이 있다. 뚱뚱해지면 이런 암들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관련성이 높은 자궁암, 신장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26.3, 자궁암 같은 경우는 26.9보다 높은 경우 그 위험률이 확실히 커졌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고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뭐 자궁암이나 신장암,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비만이다 싶으면은 체질량 지수를 한번 구해 보셔가지고 내가 한 뭐 27 정도 넘는다 그러면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암에 걸릴 위험 확률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6이 우리 이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BMI 체질량 지수가 26보다 높은 분들은 꼭 다이어트를 해서 이 세 가지 암, 자궁암, 신장암,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타난 그래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보다 커지면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지는 암들 여기 있죠.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자궁암, 그다음에 신장암, 간암, 갑상선, 그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암들은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외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도 확보할 수 있다.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내가 오늘 운동 한번 함으로써 뭐 자궁암이라든가 신장암을 낮출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뿌듯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논문들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한 이제 후향적 연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만과 암 발생률은
이미 여러 가지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벌써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는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 발생 확률을 낮춰줘야 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다. 불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 물질이라든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성장인자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 세포를 없애주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날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올 겨울은 특히 뭐 좀 따뜻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추워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이어트를 좀 쉬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 암세포가 자꾸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를 한 번 더 시켜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